어제 무역 균형 확대 회의에서 또 이 투자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으로 이게 매번 지금 이 투자 활성화 관련해서 한 10번째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갖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 이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이 약 한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연초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난 현재의 투자의 실적을 보고 보시면 그 3분의 1도 해당하지 않는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 과연 좀 기업들이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무슨 규제가 너무 심해서 투자를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거의 성장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에 규제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극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원래가 이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리 규제가 많더라도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그 규제를 피해서 투자하는 것이 경제의 우리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정부 발표를 갖다 보고 보면 환경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갖다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지 잘 혼돈스러워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지금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소위 지금 휘발유 자동차 이거를 축소하고 앞으로 청정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차량을 보급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수소차 얘기가 나오고, 이 수소차의 발전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 특히 수요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얼마만큼의 수소차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에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의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소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개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자동차 업계의 사정을 보고 같으면 전기차의 개발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매우 떨어진 상황에 있고, 수소차를 갖다가 매달리는 상황을 봤을 적에 마치 어느 특정 기업의 이런 편향된 그러한 저희 정부의 실책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의 늪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의 성장률을 초과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정부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만약에 정부가 지금 현재 2%의 수준의 성장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은 좀 2%의 성장에 맞게 모든 정책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야만이 경제의 효율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을 좀 특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상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런 보도가 오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여러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지나치게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신문에서는 카다피 아사드 수준의 김정은이 이름이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카다피 아사드가 수반으로 있던 리비아와 시리아는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 정도의 긴장 지역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한 김정은에 대한 압박,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압박과 제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수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중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교 당국이 그동안은 상당히 균형 잡힌 외교를 해왔는데, 임명세 장관이 최근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언행과 외교적 기조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외교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그래서 더욱더 평화와 안정이 해쳐지지 않는 방향에서 국익을 달성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일각에서는 오늘 국방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데, 한 가지의 정책이 부처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또 주변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봐도 최근의 외교안보 행보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보단 제재와 압박에 치중하느라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에 더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현미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당정청 회의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투자 지명층들을 쏟아내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확대가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희 당이 재원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면 항상 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비과세 감면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에는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정부가 도대체 그 세입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일관된 대책을 가져줘야 지금의 재정 건전성의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로 되면은 국가 채무가 645조가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쯤이 되면 무려 700조의 국가 채무가 남겨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 299조였습니다. 새누리당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무려 국가 채무가 몇 배가 늘었습니까? 책임 있는 그런 조세 정책 필요하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당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추경의 내용이 과연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조선업의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블랙시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담은 추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지금 10조 정도의 추경을 짜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실 쪽을 좀 확인해 보면은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좀 분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번에 추경의 내용이 지난해에 예산에 담으려다가 못 담았던 대형 SOC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끌어와서 10조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급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대형 SOC 사업으로 서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무려 22조 원짜리 4대강 사업을 했지만 그것으로 실질적인 서민 경제를, 국민 경제를 나아지게 하지 못했다는 소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그 청년 일자리라든가 서민들의 그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대책을 담아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선생님, 아이 돌보미 교사 이런 식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담아달라. 그리고 SOC 사업을 하려거든 그런 대형 토목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 밀착형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학교의 성면을 제거하는 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역의 작은 업체들이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지역으로 하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숲가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 청년들의 생활에 연결되는 예산을 담아오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누리과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이번 추경은 민생이고 뭐 서민경제 살리기 이런 얘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아이 키우고 사는 것 이상의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은 지금 1년 내내 지금 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서 현장의 갈등이 이렇게 심한데 이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놓고서 내년 10조 예산 중에서 지방교육청으로 가는 게 약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세입 경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당연히 이 2조는 지방교육청으로 갈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돈 땡겨서 올해 주면서 올해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체 맞지 않죠. 그래서 올해 문제를 해결하는 올해의 돈을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2조는 내년에 어차피 지방교육청이 쓸 돈이기 때문에 그걸로 생색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어떻게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로서는 저희 당이 요구했던 청년과 서민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조급하게 굴러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 야당과 심도 있는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그런 말씀 드리시면 네, 저희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지금 뭐 원필증 좀 경기 활성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법인세 감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를 해가지고서 과연 그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고는 확실한 지금 증거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근데 원필증 개별 기업들이 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특정 기업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마치 정부가 해결해주는 그런 식의 소위 그 단편적인 정책을 해가지고는 경제정책의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25%에서 22%로 3%나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실책을 보고 같으면 법인들의 소위 유보소득만 잔뜩 늘어났지 그 자체가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갖다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도 또 법인세 감면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정부가 정부 실책을 갖다가 운영할 적에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고 그 목표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투자가 활성화가 안 되지 않으니까 투자 활성화를 해서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야겠다. 이럴 것 같으면 정부는 무엇으로다가 세수를 중단을 하고 정부가 필요로 한 재원을 갖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어가지고는 그냥 막연하게 뭐 세금을 감면해주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은 좀 가급적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